자, 이번 시간은 1차 부등식의 활용, 자, 1차 부등식의 활용에 대해서 할 거고, 자,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단계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먼저 미지수 결정을 하고, 그 후에 식을 세우고, 식 세우기,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그 식을 세운 식을 이제 풀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 우리가 활용을 항상 할 거거든. 이제 활용의 네 단계야. 그러니까 활용을 할 때는 요런 네 단계로 할 거야. 알겠죠? 요런 네 단계. 요거 단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미지수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미지수 결정 있죠?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 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미지수로 놓는 편이에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우려고 봤더니 식이 너무 어려워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것을 미지수로 놓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그 미지수에 관계된 그 미지수로 표현해가지고 뭐 식을 세울 수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 연습할 때는 아마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그래, 구하라고 하는 거를 x로 놓자. 알겠죠? 구하라고 하는 것을 x로 놓자,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미지수 결정할 때 구하려고 하는 것도 x로 놓게 하겠지만, 우리 보면 이런 게 있어. 그 연속된 뭐 이런 거 있어. 연속된 세 자연수 수라든지, 요 밑에다 써야 돼. 연속된 세 자연수라든지, 혹은 뭐 연속한 두 자연수라든지, 뭐 마찬가지 연속된 세 뭐 짝수라든지, 뭐 아니면 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들이야. 그러니까 차를 알고 있는 수들이라고 하자. 차를 알고 있는 수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중에 하나를 x로 놓고 차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속된 세 자연수면은 얘는 결국에는 차가 1인 거잖아. 차가 1인 세수인 거잖아.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작은 걸 가장 큰 거 아니라 가운데 수를 x라고 놓으면, 자, 얘보다 하나 작은 수도 있을 거고 차가 1인 거니까, 자, 그 얘보다 하나 큰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중간 거, 가장 큰 거, 요 세 개의 수를, 세 연속된 세 자연수를 x-1, x 플러스 1 보통 요렇게 놓으면 우리가 문제 풀 때 좀 편하지 않을까. 그죠? 미지수를 쓸 때. 자, 그리고 뭐 연속된 세 짝수, 연속된 세 홀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차가 2인 거지. 그죠? 차가 2잖아. 그러면 얘는 가운데 수 x로 놓으면 작은 수는 x 빼기 2, 큰 수는 x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세 짝수라고 하면은 그때 x는 짝수여야 하고, 세 홀수다라고 하면은 그때 x는 홀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차를 알고 있는 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뭐 책 페이지를 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어. 책을 폈을 때, 펼쳤을 때라고 할까? 자, 책을 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 어때? 차가 1인 거잖아. 그치? 차가 1인 거죠. 왜? 여기 책을 딱 펼쳤어. 이쪽 페이지랑 이쪽 페이지는 자 1 차이 나는 거잖아. 그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x 놓고 하나는 x 플러스 1 놓든지 아니면 요 오른쪽 걸 x로 놓으면 왼쪽은 x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차가 1인 거고 뭐 달력에서 자 위아래에 있는 수는 분명히 차가 7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자 위에 있는 거 x로 놓으면 밑에 있는 건 x 플러스 7이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지 않나? 그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를 알고 있는 수들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 문제에서 그냥 아예 대놓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차가 3인 두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가 3인 두 수니까 하나 x, 하나는 x 플러스 3. 또는 작은 걸 x 마이너스 3으로 놓고 큰 걸 x로 놔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고 큰 수 구하라고 하는 건지 작은 수 구하라고 하는 건지 보고 이런 걸 쓰면 되지 않을까? 어때요? 그러니까 차를 알고 있는 수들은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서 미지수 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무슨 그 나이에 관한 문제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자, 몇 년 후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몇 년 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몇 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 나이 있죠. 현재 나이에다가 더하기 그 몇 년, 그쵸? 몇 년 지난 거 있죠. 그거를 딱 더해서 이제 그걸 미지수로 놓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현재 나이를 알고 있으면 이거 몇 년 후인지를 모르니까 x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고, 자 현재 나이를 몰라. 근데 14년 후에 그러면은 x에다가 더하기 1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차를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괜찮나요? 됐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미지수 결정할 때 뭐 두 자리 자연수니 혹은 세 자리 자연수. 그죠? 자릿수에 관한 거. 이런 건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면 돼. 자, 100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365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얘는 100의 자리수고, 얘는 10의 자리수고, 얘는 1의 자리수잖아. 그럼 실제로 요 3은 숫자 3이지만, 실제 나타내는 그 크기는 3이 아니라 30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3 곱하기 얘가 자리값이라고 해요. 자리값. 그러니까 이 100의 자리에 자리값이 100인 거잖아. 그지? 3 곱하기 100. 그럼 요 6은 6 곱하기 10만큼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실제 크기를 우리가 써보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365라는 게 실제로 3 곱하기 100과 6 곱하기 10. 요게 10의 자리의 자리값이겠죠? 그리고 5는 실제로 뭐다? 5 곱하기 1이란 말이야. 1의 자리의 자리값 1. 그지? 그래서 걔는 뭐야? 300과 60과 5의 합으로 이루어진 값이 바로 365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럴 거 아니야. 자, 뭐, 1의 자리가 1의 자리 숫자가 뭐 3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1의 자리 숫자만 알고 있는데 두 자리 수니까 10의 자리 숫자를 모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10의 자리 숫자를 우리가 x라고 딱 정하고, 물론 x는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겠죠. x는 1, 2, 3 해가지고 9까지의 중에서 하나겠지. 그죠? 한 자리 자연수니까.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니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두 자리 자연수에서.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수를 우리가 이 두 자리 자연수를 요렇게 쓰면 되겠지.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x 곱하기 10, 즉 10x 더하기 3 곱하기 1, 3 요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그죠? 됐나요? 그러니까 자릿수를 나타내는 수도 이런 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괜찮나요? 이거 쓸 수 있겠지. 쓸 수 있겠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분명히 1학년 때도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해봤었어. 뭐 그 외에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결정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제 식을 세우려며, 식 세우기.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자, 이거 식 세우기는 이렇게 합시다.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해줄게. 어떤 식을 세우나?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식을 세울 때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 그런 게 있어요. 자, 는, 이, 뭐뭐이면, 뭐뭐하면, 뭐뭐했더니,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국어에서. 네? 조사.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것의 왼편에 있는 것은 좌변식이고, 좌변식을 쓸 거고, 자, 이것의 오른편, 이것 이후에 나오는 오른편, 요것은 우변식이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요거 보여드릴 거야. 이게 뭔 말인가. 이 뒤에서 이제 볼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요런 조사에 있는 부분이 요게 이제 등호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식을 세울 때, 그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대로 식을 세울 때는 이 조사 부분을 확인하자.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형 관련해서 도형 공식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가셔야 돼.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 다 알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요거 밑변이야. 그러니까 미안. 2분의 1 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할 거예요. 앞으로는 나누기 2 하지 말고 곱하기 2분의 1. 알겠죠? 곱하기 2분의 1. 이거 1학년 것에서도 내가 맨날 설명했을 텐데 2분의 1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곱하기 2분의 1 꼭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그러면 사다리꼴 같은 경우도 있잖아. 사다리꼴 같은 경우도 나누기 2니까 2분의 1 그지? 2분의 1에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죠? 곱하기 높이 요렇게 했던 거 요런 거 도형 넓이 구하는 식 이거 넓이야 넓이 그리고 뭐도 있어서 마름모 넓이 요거 마름모 넓이는 이렇게 했죠. 2분의 1에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그죠? 한 대 다대 좀 말이 이상한가? 한 대 다대 자, 한 대각선 다른 대각선 그죠? 그리고 뭐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여기다 직각 정사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는 한 변 길이의 제곱이었죠. 한 변의 제곱 요런 거라든지 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기억나세요?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반지름 제곱해가지고 파인 거지. 그죠? 반지름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면 되죠. 원의 둘레는 자 둘레는 2파이 r 그죠? 얘는 지름 파이지. 그죠? 한국말로 지름 파이.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셔야 돼. 기본적인 거. 알겠죠? 도형 공식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러면서 삼각형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 있죠. 길이 관계. 요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관계들 좀 아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 또 뭐 있을까? 뭐 단순하게 거속식 있었죠. 요런 거. 거리, 속력, 시간 이래서 자,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고 속력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시간분의 거리 그죠? 시간을 구하고 싶어 속력분의 거리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속력 자체의 의미가 속력의 정의가 거리 이동 거리
대한 잘못 말했다. 미안해요. 시간에 대한 이동 거리의 비율이야.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해. 속력은 비율이거든. 그래서 이런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겠고, 식 세울 때 이런 관계식 알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소금물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요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비율이야, 비율. 요게 비율이란 말이야. 소금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 그러니까 소금물에 소금이 얼만큼 들었는지 나타낸 게 농도란 말이지. 근데 그거는 100을 곱해서 100분율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주로 쓰는 식은 소금의 양, 주로 쓰는 식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인데, 이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농도 요렇게 해서 구하거든. 그죠? 비율 관계에 의하면 이렇게 구해지는 거야.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봐. 요거 양변에 곱하고 나누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지? 요거 변형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건 그냥 정의고, 이건 정의고, 요 위에 있는 정의를 변형한 거야.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이 나오는 거지. 그건 당연하잖아. 소금물의 양에 농도 곱하면, 농도가 비율이니까 그 비율 곱하면 소금의 양이 되는 거야. 물론 농도 곱할 때는 100분의 농도 해야 되겠지. 왜냐면 이 농도는 100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비율에 100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소금 관련된, 소금물 관련된, 이런 농도 관련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 이런 게 있어. 이런 어떤 가격에서 뭐 몇 퍼센트, X% 뭐 할인을 한다. 또는 X%만큼 이익을 붙인다. 이걸 이만큼을 붙여서 뭐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만큼 할인한다 그러면 원래 가격이 있겠죠. 원래 가격이 원래 가격 A1이라고 하자. 원래 가격에 X% 할인하면 1 빼기 100분의 X 요렇게 해서 곱하면 할인된 가격이 나오는 거야. 이게 X% 할인된 가격이야. 응? 왜 그러냐면 요 1이라는 게 100%고 100%에서 X%만큼 깎은 거니까. 그죠? 이만큼이 100 빼기 X%라고. 그러니까 20% 할인했으면 예를 들어 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5,000원에 5,000원의에서 5,000원짜리 물건 있어. 5,000원짜리 물건 있어. 자, 근데 그거를 X% 할인한대. 그러니까 5% 할인한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5% 할인이면은 95% 가격으로 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5,000원에서 그 1 빼기 100분의 5 요렇게 하면 이게 얘가 100분의 100 1 자체가 100%거든? 그럼 요렇게 빼면은 100분의 95잖아.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100분의 95를 하는 거야. 즉 95% 가격을 알아내는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5% 할인을 했으니까 100%에서 5%를 뺀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딱 기억하기 좋은 게 할인을 했다? 그러면은 1 빼기 퍼센트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1 빼기 그지? 1 마이너스 100분의 X% 곱해주면 되겠고, 자, X% 이익을 붙였어. 그러면 그만큼을 더해준 거니까 100%에서 5% 붙인 거야. 그죠? 5% 붙였어. 그러면 여기다 더해주면 되겠죠. 즉 105%만큼의 가격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원래 금액의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할인했을 때랑 이렇게 붙였을 때 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우는지를 확인을 해줍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이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식을 세우고 나면 세 번째 푸는 거는, 풀기는 앞에서 신나게 했잖아요. 풀기 앞에서 신나게 했죠? 요거 조심할 게 뭐야? 음수를 곱하거나
뭐 음수로 나눌 때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요것만 조심해서 계산하시면 나머지는 다 1차 방정식이나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부등호 방향 안 바꾸고 그냥 1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것만 조심하시고, 자, 네 번째가 진짜 중요해. 이거 부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풀어놓고 답에서 뭘 원하는지를 확인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는 문제를 확실하게 보란 말이야. 문제 꼼꼼히 보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확인을 해서 반드시 꼭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답을 써줘야 돼. 알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좀 추상적이잖아. 선생님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하면 안 풀리던데요? 하시는 분 있잖아. 그래서 자,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자, 어떤 정수의 6배에서 11을 뺀 수는 그 정수의 5배보다 작다고 할 때 어떤 정수 중 가장 큰 수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미지수 결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로 하래매. 어떤 정수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지. 그것의 가장 큰 수. 어떤 정수 중 가장 큰 수지. 즉, 어떤 정수가 어떤 범위를 갖는지를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정수를 x로 놓을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읽다가 보니까 아까 앞에서 조사를 보라고 했거든. 조사. 은는 이가 뭐뭐 하면. 자, 이런 문장에서 자, 어떤 정수의 6배에서 11을 뺀 수는 이라고 돼 있어. 여기 여기는 요게 조사란 말이야. 요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조사. 오케이? 그럼 뭐야? 요 앞에 요 왼쪽 편을 좌변, 요 는 다음부터 오른쪽 편을 우변.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가 좌변, 여기가 우변. 그럼 좌변을 그대로 쓰는 거야. 요거 어떤 정수 x로 쓰기로 했죠? x의 6배에서 11을 빼. 자, 6x 빼기 12. 자, 우변은 그 정수 5배, 그 정수의 5배, 그 정수가 x죠? x의 5배보다 작다. 그러면 x의 5배 어떻게 되냐? 5x죠. 5x보다 작다. 누가? 얘가 작다. 항상 크다 작다 뭐 이런 거 할 때는 자, 왼편이 크다, 왼편이 작다, 왼편이 크거나 같다, 왼편이 작거나 같다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5x보다 작다. 누가? 얘가. 왼쪽 애가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 식 세웠죠. 이렇게 식 세우는 거야. 그러면 자, 요 5x 이항하겠죠? 5x 이항하면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5x 되니까 여기는 x 계산되는 거 알겠죠? x 요 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자, 마이너스 12 이항하고, 자, 이항할 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그죠? 자, 그럼 뭐야? x는 12보다 작다지. 그러면 그 x 중에서 가장 큰 정수죠, 정수. 가장 큰 정수는 정답 얼마예요? 정답은 11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12보다 작은 거야. 10이라고 답 쓰면 안 돼. 이거 계산 확실하게 안 하고. 진짜 부탁하건데 이거 계산을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다 써요. 최종적인 결과가 이게 나와야 돼. 그래 놓고 12보다 작다라는 걸 해석을 하란 말이야. 12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11이 가장 큰 수잖아. 그지? 정수 중에서는. 맞죠? 부탁해요. 또 이거 정답 10이라고 쓰는 사람 있다니까. 그러지 말고. 알겠죠? 좋아.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문제예요.
연속하는 세정수에 대하여 작은 두수의 합에서 가정수 면적을 어쩌고저쩌고 이와 같은 수의 가장 큰 세정수를 구하여라. 자, 문제는 가장 큰 세정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치? 그럼 세정수를 쓰는 건데 연속하는 세정수였잖아. 아, 그러면 우리는 연속하는 이니까 차가 1인 3개의 수다 이거지. 그치? 차를 아는 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x-1과 x와 x 플러스 1 요렇게 3개의 수를 정하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 했어. 자, 그래서 작은 두 수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뺀 것이 6보다 작다. 요게 조사. 요 조사를 찾으란 말이야. 응? 그러면 왼쪽에 쭉 여기까지가 좌변, 그리고 요게 우변. 그러면 우변이고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6이 우변이고 보다 작다가 이제 요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부등호가 되겠지. 응? 됐나요? 그러면 뭐야? 작은 두 수의 합. 여기서 말하는 작은 두 수는 요거 x-1과 x겠죠? 그러면 x-1과 x의 합에서 가장 큰 수를 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더하고 가장 큰 수는 빼니까 x 플러스 1은 빼요. 자, 그것이 6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씩 세울 수 있잖아. 우변은 6이고 작다. 요게 작다. 오케이? 됐나요? 그러면 됐네. 끝났네. 자, 요거 정리할 수 있죠? 요거 이제 괄호 풀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는 그대로 보호되는 거니까 x가 하나 없어지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6이 되죠. 자, 이 양을 해요. x가 8보다 작다. 요렇게 결과를 다 쓰라고 했어. 부탁이야. 알겠죠? 자, x가 8보다 작다야. 그러면 가장 큰 세정수니까 x가 최대로 큰 걸 생각해야 되겠지. 그러면 x는 얼마일 때야? 가장 큰 건 7이죠. 그러면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써야 돼? 정답은 x가 7이 가장 큰 거야. 그리고 그때 앞뒤로 7보다 하나 작은 것과 7보다 하나 큰 것 요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6, 7, 8이 정답이겠죠? 알겠죠? 정답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부탁이야. 답 확인 잘 하세요. 됐죠?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문제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도형에 관한 걸 얘기를 했었어. 그러면서 우리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각각 이럴 때 x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뭐냐면 우리 삼각형의 세변의 관계 있었죠. 세변의 길이의 관계. 어떤 관계가 있었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그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죠. 삼각형이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죠. 요거는 확인할 수 있어야 돼. 이거는 초등학교 때 하던 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x가 0보다 클 때 얘네 셋 중에서 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긴 변일까? 그러면 우리 이거 해봤죠? 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요거 4-x 같은 경우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자, 이런 거죠. 마이너스 x가 여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x는 0보다 작아질 거고 양변에 4를 더하면 4-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2를 더했으니까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자, 요거는 x에다가 2를 곱해야죠. 2x는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2x 더하기 5는 양변에 5를 더한 거니까 5보다 크다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세 개의 변은 얘는 4보다 작은 수고 얘는 0보다 큰 수고 얘는 5보다 큰 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가장 긴 변 아닌가? 5보다 큰 수라니까. 그죠? 얘는 끽해봐야 4보다 작은 거고 얘는 0보다 큰 거고 얘는 5보다 큰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더 크겠죠. 응? 기본적으로 얘가 가장 크겠죠.
그지 않나? 그리고 생각해봐. 여기 x에 뭔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x에 얼마가 들어가든 여기는 2배가 되거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x랑 2x랑 비교하면 2x가 훨씬 크거든? 그죠? 그러면서 여기는 5 더했고 얘는 2 더했으니까 더한 수도 더 크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훨씬 더 커지는 거야. 알겠죠? 물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비교할 때는 얘네들을 다 빼봐야 돼요. 근데 딱 봐도 얘네 둘을 봤을 때는 얘가 큰 건 알겠지. 그죠? 이건 2배를 해서 5를 더했으니까. 그죠? 이쪽이 큰 건 알겠죠? 그럼 얘랑 얘랑이 누가 크냐를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둘이 빼보면 사실은 돼요. 이걸 빼서, 알겠죠? 빼서, 자, 4-x고 요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러면 얘는 이 관계 요렇게 했을 때 x가 양수잖아. 이거 양수죠? 양수 곱하기 음수 하니까 음수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얘가 음수죠. 그죠? 무조건. 그러니까 뺀 수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 비교도 하면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얘가 가장 긴 변이다 이거야. 지금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2x 플러스 5가 작아요. 누구보다? 나머지 두 변의 합. x 마이너스 4-x와 x 플러스 2의 합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는 x가 없어지면서 여기가 6이거든. 여기는 2x 플러스 5고. 그럼 5를 이항하겠죠. 1이 되겠죠. 그럼 x는 자 2로 나누면 양수로 나눈 거니까 부등호방이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x의 값의 범위가 요렇게 되는데 자 이게 정답이 아니죠. 왜? 정답을 할 때는 분명히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보라고 했어. 이게 중요한 거죠. 얘만 보는 게 아니라 자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데 뭐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고 우리가 구했잖아. 그럼 요 범위죠.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라고 답을 써야 되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윗변의 길이가 x, 아랫변 길이가 10, 높이가 어쩌고저쩌고 사다리꼴, 넓이가 있네요. 자,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궁금한 거 이미 미지수를 줬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에 대한 식을 쓰면 되겠네.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거 이상.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이것 이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식을 쓰면 되는 거야. 자, 2분의 1에 다시 2분의 1에 자, 윗변이 x고요. 아랫변이 10이고요. 자, 높이가 12. 여기다 곱하기 12. 요거 요렇게 다 일일이 쓰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쓸게요. 이게 사다리꼴 넓이거든. 요걸 좀 정리해볼까? 요렇게 되죠. 그럼 6을 분배해서 6x 플러스 60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 써봅시다. 6x 플러스 62 72 이상입니다. 이거죠? 그럼 이거 풀 수 있잖아. 60 넘기면 12고 6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 됐죠? 그러면 x값의 범위 정답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서 참고로 여기에는 없지만 윗변의 길이니까 x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어차피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정답 요걸로만 써도 되겠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으로 가보면은 자, 한 개에 500원인 사과와 한 개에 700원인 배를 합하여 15개 사고 전체 가격이 이렇게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배는 최대 몇 개 살 수 있니? 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배를 x로 놓자겠지. 배를 x개 산다. 그죠? 그러면 배가 x개야. 그러면 사과는 자, 합하여 15개 샀다고 했으니까 15 빼기 x개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죠? 얘는 우리 뭐다? 두 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한 개에 500원이에요. 자, 500원짜리 15-x개와 이게 가격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면 사과 가격과 배 가격을 합하여, 그지? 전체 가격이잖아. 전체 가격이 9,000원 이하 이렇게 됐잖아. 이게 전체 가격이죠. 그 전체 가격이 9,000원 이하입니다 라고 식 세워야 되잖아. 그러면 사과 가격은 500원짜리 이만큼 개수 이렇게 할 거고, 자, 배는 700원짜리 이만큼 개수 이렇게 하는 거죠. 됐죠? 이거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500원짜리 이만큼, 700원짜리 이만큼, 그죠? 자, 그게 9,000원 이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분배해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해 주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500x라서 200x 되고요. 그죠? 요거 곱하면 이게 7,500이거든? 7,500 이항하면 여기가 1,500이 돼요. 맞나요? 그럼 x는 2분의 15 이렇게 나오거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7점 얼마 되나. 그러니까 다 완벽하게 7.5예요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7점 얼마야? 7보다 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은 뭐야? 배를 몇 개까지? 7.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7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는 거지. 되나요? 오케이? 확인되죠? 자,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다음 것도 가볼까요? 자, 현재 민지와 영찬이는 사탕 각각 뭐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그래서 자, 민지는 영찬이에게 사탕을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민지가 영찬이에게 주는 사탕의 개수죠. 그러니까 민지가 있어, 영찬이가 있어. 각각 42개가 있고 7개가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영찬이에게 사탕을 준대. 여기서 여기를 준대. 그거를 몇 개 주는지 모르니까 요걸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이렇게 주면 그때의 상황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민지는 42 빼기 x개가 되고 x개가 줄어들 거고, 자, 영찬이는 x개만큼 더해질 거 아니야. 7 플러스 x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민지는 개수가 이만큼 됐고 영찬이는 개수가 이만큼 된 거야. 그 상황에서 몇 개 주어도 이거잖아. 몇 개 주어서 여기까지 했어? 그래도 영찬이가 가진 것의 3배보다 많다. 누가? 민지가. 즉 민지가 가지고 있는 게 영찬이가 가지고 있는 것의 3배보다 여기가 더 많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 요게 문장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자기가 다시 풀어보라고. 이거를 선생님 거 따라서 보고 그 다음에 딱 덮어놓고 다시 막 풀어보고 선생님은 또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보고.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정리를 해볼게. 여기가 이제 3x 플러스 21이고, 자, 여기는 42 마이너스 x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4x고요. 자, 이 넘기면 마이너스 21인데, 자, 그러면 x는 이거 부호가 바뀌죠? 그럼 4분의 21이 될 거야. 그죠? 그럼 요게 4, 5, 20이니까 5점 얼마야. 그죠? 그러면 5점 얼마보다 작다? 따라서 몇 개까지 줄 수 있다? 5개까지 줄 수 있다. 그죠? 됐나요? 이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빨리 진행을 했어요. 자, 됐죠? 자, 다음 거 가볼까요? 자, 통장 얘기가 나오네, 갑자기. 자, 누나의 통장이 어쩌고, 동생의 통장이 어쩌고, 그러면 이렇게 쭉 돼 있고, 자, 뭐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동생의 예금액이 나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 자, 동생의 예금액이 누나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이 몇 개월 후냐 이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한 거는 이거죠. 몇 개월 후가 궁금한 거니까. 이거 왜 이러냐. 몇 개월 후가 궁금하니까 이거를 x로 놓는 거지. x 개월 후. 그죠? 그러면 봅시다. 동생의 예금액과 누나의 예금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단 8,000원이 있었어. 그죠? 거기에서 동생은 매달 2,000원씩 들어간단 말이야. 동생은 2,000원씩. 그러면 어떻게 돼? 2,000원씩 X개월을 더해주고, 자, 누나는 지금 16,000원이었죠? 이게 누나야. 누나는 16,000원 에서 1,000원씩 넣는 거지. 더하기 1,000원씩 X개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더니 몇 개월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게 몇 개월 후에 지금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잖아. 그래서 동생이 누나보다 많대. 그 많아진대. 그지? 동생이 많아진대. 이거잖아. 그럼 식 이렇게 세울 수 있죠. 그럼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양변을 1000으로 나눠요. 이거 공 3개씩 치워. 똑같이 0이 많으면 0 3개씩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이게 방금 한 게 이제 1000으로 나눈 거야. 양변을. 됐죠? 그럼 여기 x 넘기면 x가 되고, 자, 요거 8 넘기면 8이 되죠? 그럼 정답은 8이 아니라 9개월이라고. 그죠? 9개월 후부터 동생이 많아지는 거지. 8보다 커야 되니까.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면, 자, 이번에는 두 학생 A, B의 통장에 어쩌고저쩌고 각각 이거 통장에 있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자,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걸 읽어보면, 자, 이렇게 가격이 그만큼씩 있어요. 가격이 아니라 현재 통장에 금액이 이만큼씩 예금돼 있대. 자, 그래서 A는 2,000원씩, B는 4,000원씩 저금을 한대요. 그래서 B의 저금액이 A의 저금액보다 많아지는 것. 자, B 저금액이 A 저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게 몇 개월 후냐? 최소 몇 개월 후냐? 그러면 역시나 이걸 X로 놓고, 자, B의 저금액 쓰면 되겠죠. 자, B의 저금액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5,000원이 있었고요. 봐야 돼. B는 5,000원이야 지금. 거기서 4,000원씩 저금하니까, 자, 4,000원씩 X1이 더해질 거고, 자, A의 저금액은 원래 2만원이었어. 자, 원래 2만원에서, 자, 얼만큼씩, 자, A는 2,000원씩이네. 자, 2,000원씩 X개월을 더 저금할 거야. 그래서 B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했지. 많아지는 것.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어떻게 한다고? 여기 0이 많을 때는 똑같이 나눠주자. 이거 한 1000까지 나눌 수 있겠네. 0 3개 지우는 거야. 0 3개. 여기 0 3개. 여기 0 3개 이렇게 지우면, 자, 여기 2x 이렇게 이항하면은 2x 되고요. 자, 요거 5를 이항하면 여기가 15가 되겠죠. 그럼 x는 2분의 15. 즉 7.5보다 크다.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죠? 정답은 8이 되겠죠. 8개월 후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7.5보다 커야 되니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문제 또 보면,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여기 정가, 여기 정가인데 왜 이렇게 돼 있냐?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에 대한 얘기인데, 자, 요거는 내가 자세하게 자세하게는 안 하고, 뭐, 이익을 붙이는 거, 뭐, 할인하는 거, 그거에 대한 식을 쓰는 걸 얘기해 줬잖아. 이런 문제는, 자, 원래 기본적으로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이라고 해서, 이렇게 4개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 자, 원가는 기본적인, 우리가 문제에서 원가라고 써 있는데, 원가의 의미는 그 물건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야. 그래서 물건을 이게 만드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우리가 원가라고 해요. 비용. 그죠? 그리고 정가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려고 정해놓은 가격이야. 정해놓은 가격이야. 팔려고 정해놓은 가격이야. 근데 실제로 이 정해놓은 가격으로 팔 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정해놓은 가격에서 이제 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 판매하는 가격. 그거를 우리가 판매가라고 해. 근데 그 실제 판매하는 가격은 정가랑 같을 수도 있어. 이게 같을 때도 있어. 문제에서 같을 때도 있어. 알겠죠? 어? 그러면 자, 이익은 뭐냐? 이익은 말 그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거든. 그 이익은 우리가 판매가에서 실제 판매한 가격에서 우리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빼야 되겠지. 원가를 빼면 그게 판매가다. 됐나요? 이걸 우리가 판매가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익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러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일단은 여기에 맞춰서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을 우리가 일단 하나씩 써가는 거야. 그래서 문제의 내용에 맞게 중간중간에 이제 식을 세울 거거든. 그러면 일단 원가는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되느냐, 원가를 모르는 거야. 그지? 그랬을 때 정가를 봤더니 정가는 이렇게 돼 있어. 물건의 정가를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 정했다. 그지? 정가를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정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붙였어요. 그러면 1 플러스 100분의 20 이렇게 한다고 했죠. 앞에 그 기본 개념 할 때 설명해줬어. 그지? 자, 정했어. 그래서 실제로 판매가는 어떻게 했냐면 1,500원씩 할인하여 팔았대. 그러니까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이라는 요 정가에서 얼마? 1,500원을 할인했대. 1,500원을 할인한 거야. 이게 판매가야. 그래도 원가의 5%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익이 원가의 5% 이상이다 이거죠. 이익이. 그러면 이익을 써야 되겠는데 그 이익은 판매가에서 원가 빼는 거라며. 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x에 1 플러스 자 요거 곱하기를 빼볼까 안 썼네. 자 x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20 마이너스 1500. 자 요게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 판매가 빼기 원가. 그럼 이게 이익. 그 이익이 원가 x의 몇 퍼센트? 5%. 원가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래 이거야. 됐나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할 건데 요거는 x를 이렇게 분배하셔도 되고 뭐 그냥 이거 안에 거 계산하셔도 되고 왜냐면 요거 분배하면 여기 x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x라서 x가 없어지거든 하나. 그럼 여기가 이제 100분의 20이면은 약분해서 5분의 1이잖아. 그럼 5분의 1x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500이고 자 요쪽은 이제 약분하면은 요게 5로 약분하면 20분의 1x죠. 그 양변에 20을 곱해서 좀 정리합시다. 괜찮죠? 자 20을 곱해요. 그럼 여기는 4x 마이너스 요게가 3만. 자 여기는 얼마인가요? 20 곱하면 그냥 x죠. 자 이항할까요? 여기는 3x. 자 여기는 3만. 그래서 x는 요거 3으로 나누면 만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원가를 얼마 이상으로 정해야 돼? 정답은 10,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000원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거지? 됐나요? 됐죠? 자 요거 이거 잘 안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거 다시 이제 돌아가서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걸 잠깐 멈춰놓고 자기가 스스로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다음 거 다음 문제. 자 매점에서 자 치매빵 이것도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이죠. 그치? 원가에 이만큼 붙여 판매하다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익이 이만큼 줄었다.
자, 이 빵의 원가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얘는 보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이익하고 아침에 이만큼 이익을 붙여서 팔다가 저녁 때 정가에 20% 할인하여 팔아서 어떻게 해서 이익이 아침보다 1,000원 이상 줄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이익은 뭐냐면 저녁 이익이야. 저녁 이익. 그러니까 이런 거야. 저녁의 이익이, 요 말은 저녁의 이익이 아침의 이익보다 얼만큼 1,000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요 이익의 차이가 1,000원, 아이고 잘못 썼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침의 이익보다 1,000원 적은 게, 1,000원 이익 적게 줄어들었다 이거지. 이거보다 더 이상, 더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저녁의 이익이 훨씬 더 적은 거지. 되나요? 저녁의 이익이 아침의 이익보다 1,000원 이상 줄어들었다. 1,000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이쁘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요식 이해되죠? 근데 이거 한국말이 좀 어려워서 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네. 선생님도 좀 헷갈리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게 더, 그러니까 아침보다 1,000원 이상 줄어들었다. 1,000원 이상 줄어들었다 했으니까 아침 이익과 저녁 이익의 차이가, 그죠? 그러니까 저녁 이익이 더 많이 적어졌을 테니까 이놈의 차이가 1,000원 이상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죠? 쓰면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알맞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요건 지우고 다시 쓰지 뭐. 자, 그러니까 아침 이익에서 저녁 이익을 빼면 이게 이제 아침하고 저녁의 차이인 거잖아. 근데 그 차이가 1,000원 이상 줄어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저녁 이익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이거 줄었다는 거는 저녁 이익이 더 작다. 그러니까 아침 이익에서 저녁 이익을 빼면 그게 1,000원보다 더 많게, 그지? 1,000원 이상. 됐죠? 요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요 문장을 요렇게 부등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아침 이익과 저녁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자, 아침에는 어떻게 했냐면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자, 정가대로 팔았다고 했어. 그럼 정가는 지금 60% 이익을 붙였으니까 x 플러스 60% 이익을 붙였다고? 이거 사기 아니야? 60%면 너무 많이 붙인 거 아니야? 아이고, 곱하기 당황했네. 60%나 붙인다고? 와, 씨, 두 배 이상으로 해서 판다는 건가? 아유, 뭐 60% 두 배는 아니구나. 어쨌든 두 배 아니지 당연히. 1.5배 이상이. 와, 많이 붙이는구나. 그렇군요. 60%.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네요. 자, x에 60% 이익을 붙였어. 그죠? 그렇게 해서 팔아. 그러다가 이 정가대로 팔았대. 그러면 아침의 이익은 이게 실제 판매한 가격이잖아. 정가대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의 이익은 x 곱하기 1 플러스 이거 불편하니까 이렇게 씁시다. 요거는 더하면 100분의 160x거든. 이거 약분해주면은 5분의 8x야. 괜찮죠? 그러니까 아침 이익은 5분의 8x에서 x를 뺀 것. 이게 아침 이익이거든? 그죠? 자, 그럼 저녁 때는 정가에 20% 할인한다며. 그러면 저녁 때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은 정가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그 정가에 5분의 8x의 할인 1-100분의 20. 요게 이제 100분의 80이잖아. 5분의 8x 곱하기 100분의 80이니까 요거 약분해서 4, 요건 5. 그러면 25분의 32x만큼, 그죠?
얘는 저녁에 판매하는 가격은 25분의 32x인데 저녁의 이익은 여기서 x를 빼면 되죠. 원가 x. 그죠? 그래서 그걸 뺀 거야. 그게 1,000원 이상입니다. 됐죠? 확실히 그러니까 저녁에는 할인해서 팔았으니까 저녁에 이익이 더 줄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줄어든 만큼이 이 차이가 1,000원 이상이더라 이거. 됐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봅시다. 얘는 계산을 하면 여기가 이제 5분의 8x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5분의 32x 플러스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 플러스 x 마이너스 x 없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00이고 그 양변에 25를 곱하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는 40x 마이너스 32x 요거는 25에다가 공 3개. 그럼 여기가 이제 8x니까 8x 25에 공 3개. 그러면 x는 요걸 8로 나누면 돼요. 그럼 8, 3, 24 하고 8, 1은 8, 8, 26, 8, 5, 40 이렇게 되겠네. 그럼 3125. 그죠? 따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3125원이 되겠다. 그죠? 이게 원가의 최저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처음에 선생님도 여기 할 때 조금 버벅이었는데, 요거 문장을 잘 읽고 파악을 하셔야 돼. 알겠죠? 좀 어려워, 사실. 이게 부등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부등식은 말을 꼬아서 내면 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연습해서 해야지.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거 봤더니, 자, 생수 한 통의 가격이 이만큼인데, 자, 할인 매장에서는 600원이래. 근데 할인 매장 갔다 오는데 교통비가 이만큼 든다고 하면, 자, 몇 통 이상 사야 할인 매장에 사는 것이 유리한가? 자, 할인 매장이 유리하다는 건 할인 매장이 더 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게 더 싸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슈퍼랑 할인 매장이랑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생수를 몇 통 이상 사느냐? 그걸 X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자, 슈퍼에서는 그냥 1100원짜리 X통 사는 거니까 슈퍼에서 사는 금액은 이거야. 그지? 들어가는 비용은 이거야. 근데 할인 매장은 자, 600원씩 X통을 사지만 갔다 오는데 이거 왕복이죠. 왕복 교통비가 2,000원이래. 그럼 여기에 2,000원이 추가되는 거지. 교통비까지 추가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가 유리하려면 여기가 더 싸다. 그치? 여기가 더 싸니까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씩 세우면 되고, 자, 0이 많을 때는 지우라 했죠. 100으로 나눠서. 그래서 여기 0 두 개 지우고, 자, 이항하면 5x. 자, 이쪽은 20. 따라서 x는 4보다 크다. 그러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정답은 4통이 아니라 5통이라고. 그죠? 5통 이상 사야 된다. 4통이면 똑같다는 거잖아. 실제로 생각해봐. x가 사면은 여기가 4,400원이고, x가 사면 여기가 4,400원이고, 이거 왜 이래? 4,400원이고, 자, 여기 x가 사면은 2,400원인데, 교통비가 2,000원 추가돼서 여기가 4,400원. 똑같잖아. 그치, 4통 사면. 그러면 5통째부터는 이쪽이 더 싸겠다. 그죠? 자, 뭐, 어렵진 않네, 이것도. 이것도 어렵진 않았어. 그죠? 자, 그 다음. 요걸 좀 잘 확인해주면 좋겠거든? 자, 이건 좀 잘 확인해주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봅시다. 월별 음성통화 요금제가 이렇대. 그럼 요금제는 기본 요금에다가 초당 요금, 통화 요금이 요만큼씩 더해지는 거죠. 초당 통화 요금 요만큼씩 더해지죠. 그래서
한 달 통화 시간이 몇 분 미만일 때 A가 유리하냐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몇 분을 우리가 X분이라고 해. 그러면 X분 통화를 했을 때의 요금과 X분 통화했을 때의 요금을 비교해서 A 요금제가 더 싸면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면 X분으로 할 건데, 이거 봐봐. 요거 중요한 게 얘는 분인데, 얘는 이거 몇 분이잖아. 근데 얘는 초당 요금이죠. 그러니까 얘를 분당 통화 요금으로 바꿔야 돼. 그죠? 분당 통화 요금으로 바꿔야 돼. 분당 통화 요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 1초에 이만큼이니까 1분에는 여기다 60을 곱해서 180원 나가는 거죠. 1분에 180원. 요거는 1분에 60 곱해서 60원 나가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자, A 요금제는 자, 12,000원 더하기 180원씩 X분. 자, B 요금제는 18,000원 더하기 60원씩 X분. 그래서 A 요금제가 더 싸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유리. 그럼 요걸 풀어주는데 요것도 이제 0을 하나씩 지우고 하시면 좋겠죠. 자, x 1로 이항하면 12x고요. 자, 요거 요로 이항해서 하면은 600이 되고요. 600. 자, 그럼 x는 여기가 나눠주면 50이거든요. 그러면 자, 문제의 정답은 짧아요. 50분이에요. 정답은 50분. 왜냐면 여기가 50분 미만이라고 돼 있지. 여기 미만. 그러니까 지금 이게 x가 50 미만, 이게 미만이잖아. 그지? 50분 미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두 군데야. 두 군데. 어디가 조심해야 되냐면 요거를 초당 통화요금을 돼 있는 걸 분당 통화요금으로 요렇게 바꿔주는 거랑, 그리고 여기가 몇 분 미만이냐라고 했으니까 요거 몇 분 미만 50분 미만이다라고 정답 확인해 주는 부분. 이 두 군데를 조심하시면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가봅시다. 자, 다음은 자, 거속시 문제네요.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걷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걸어서 2시간 20분 이내에 2시간 20분 이내에 등산을 마치려고 할 때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봤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보는 걸 x로 놓고, 그지? x 킬로미터를 이동을 할 거예요. 이게 거리지. 이동한 거리죠. 거동이 아니라 거리. 이동한 거리가 x 킬로미터라고 한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관계를 봤더니 결국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총 걸린 시간이 2시간 20분 이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응? 올라갈 때 시간과, 그지? 내려올 때 시간이지. 내려올 때 시간을 합하여 총 걸린 시간 있죠. 2시간 20분 이내에, 그러면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게 걸렸다 이거야. 이게 같다야. 이내 그러면 이상 이하 할 때 2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내니까 이거는 포함이야. 알겠죠? 이내 그러면 포함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합쳐서 2시간 20분 이내다. 근데 보면 여기가 2시간 분으로 돼 있잖아. 여기 보면 시속으로 돼 있죠. 자, 꼭 기억합시다. 거속시 문제 할 때는 거속시 문제에서는 반드시 단위를 통일해 주세요. 단위 통일이 중요해요. 단위 통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시속 킬로미터, 거리에 다니는 킬로미터로 하셔야 되고, 시간에 다니는 시간으로 해야 돼. 그리고 여기 분으로 되어 있는 건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자, 2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요렇게 하는 거죠. 60분에 20시간 요렇게 되는 거죠. 60으로 나눠서 해주면 돼. 그렇잖아. 우리 120분은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2시간이에요. 이렇게 하잖아. 왜 그런 거야? 이거 할 때 60으로 나누지 않니? 그죠? 그러니까 60으로 나눠서 쓰면 돼. 60을 분모에 쓰면 돼요. 나누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3분의 1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2시간 20분이라고 썼지만 2와 3분의 1 시간, 즉 3분의 7 시간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요건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올라갈 때 시간 봤더니 지금 시간이 안 나와 있고 속력과 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에 관한 식을 세우라 이거야. 뭘로? 거속시 관계를 가지고. 요거 있었죠? 거, 속, 시.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속력분의 거리, 올라간 거리. 자, 3분의 x 더하기. 자, 속력분의 거리. 4분의 x 내려온 시간. 자, 그래서 그것이 얼마? 3분의 7시간 이내입니다. 이렇게씩 세우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네? 자, 그러면 양변에 12를 곱해서 왜? 3, 4, 3이니까 그치? 분모를 없애는 거죠. 그럼 여기는 4x, 여기는 3x, 자, 여기는 4, 7에 28. 자, 여기 이제 7x가 2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정답 최대 몇 킬로미터 갈 수 있어? x가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km까지 갔다 올 수 있어. 이거죠. 됐나요? 괜찮죠? 자, 이런 문제. 자, 다음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인 것 같아요. 버스가 역을 출발하기 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자, 가서 물건을 사오려고 한다. 자, 물건을 사는데 5분 걸리고, 5분. 자, 그리고, 시속 6km로 걸을 때, 역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자, x킬로미터라고 쓰고, 자, 여기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여기서 5분이라는 시간을 지체할 거야. 그럼 갈 때 시간과 올 때 시간 합과 지체한 시간, 물건 사는 시간을 합해서 1시간 이내여야 되겠죠. 1시간의 여유니까. 그지? 1시간 이내. 여기가 여기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 더하기, 자,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 5분 해서 1시간 이내.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그러면 갈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알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럼 속력은 6이고 거리는 x죠. 여기서 이제 상점까지 x킬로미터로 놀 거니까. 그럼 갈 때 시간 6분의 x. 자, 올 때 시간도 마찬가지 6분의 x네. 그지? 갈 때 올 때 똑같은 시속으로 속력으로 걸을 거니까 지금 요거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자, 더해주죠? 그러면 5분이라고 해서 5라고 쓰면 돼? 안 되죠. 아까 그랬죠? 60분의 5라고. 60분의 5면 약분해서 12분의 1. 그러니까 5분은 시간으로 고쳐야 돼. 60분의 5 시간. 약분하면 12분의 1 시간. 자, 단위 통일. 자, 그리고 1시간 이내. 이렇게씩 세우면 되죠? 그래서 양변에 12를 곱하시면 여기 이제 2x니까 여기 4x고요. 여기 1이고요. 여기는 12가 되고요. 자, 4x가 이거 하면은 11 되죠?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나요? 4분의 11. 그죠?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1k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내의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거속시 문제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금물 문제네. 자, 소금물 문제는 우리 그림 그리면 돼요. 그림 그리면 돼요. 자, x가 10%의 소금물 300g이 있고요. 거기에 물을 넣는데, 그러니까 물을 넣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자, 물은 소금이 하나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로 따지면 0% 소금물이라고 보면 돼. 물은 0% 소금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소금이 안 들었으니까. 빵 들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그 Xg을 넣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X를 써. 그래서 이게 몇 퍼센트? 6% 이하의 소금물이 되네. 여기가.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섞으면 요 6%라고 하는 거는 물의 양은, 소금물 전체의 양은 300g에 Xg이 추가될 테니까 300 플러스 Xg만큼의 양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결과적으로 소금의 양에 관한 식이거든?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으로 전부 다 해결할 거거든? 소금물 문제는 다 이거야. 농도 문제, 소금물의 농도, 설탕물의 농도 이런 걸 다 보면 소금의 양에 관한 식으로 다 세울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 문제가 제일 쉬워. 원래 진짜다. 소금물 문제가 제일 쉬워. 왜? 식이 그냥 소금의 양식으로만 세우면 되거든? 그러면 소금의 양은 이렇게 했는데 300g 중에 10%가 소금이고 요것도 Xg 중에 0%가 소금이고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그지? 부동만 그대로 요거는 300 플러스 Xg 중에 6%가 소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근데 분모가 다 100이 있잖아. 이거 곱하기 100이니까 양변에 100을 딱 곱하면 여기 100 있는 거 다 없어지겠죠. 어? 그럼 봐봐. 이게 분자가 곱해지는 게, 이 분자 곱해지는 게, 봐봐. 곱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얘네 둘이 곱한 거야. 10 곱하기 300. 10 곱하기 300. 자, 여기도 곱한 거야. 0 곱하기 x. 0 곱하기 x. 자, 6 곱하기 300 플러스 x. 6 곱하기 300 플러스 x. 양변에 100 곱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딱 그리고 나잖아? 그러면 둘이 곱한 게 끝이야. 그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둘이 곱한 거가 둘이 곱한 거 이하다. 이렇게 식 세우면 돼. 둘이 곱한 거 3000. 둘이 곱한 거 0, 0이니까 안 쓰면 되죠. 자, 이거 둘이 곱한 거 6 곱하면 6, 3, 18에 1800. 6 곱하기 x니까 6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겨. 6x 이항하시고.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1200 될 거고요. x는 방향 바뀌고 6으로 나누면 200. 따라서 정답은 200g 이상이다. 됐죠? 식 자체 되게 쉬워. 봐봐. 다음 값 쉽다. 다음. 자, 그림 그립시다. 소금물 문제. 8% 소금물. 자, 좀 크게 그릴까? 짠, 8% 소금물 300g. 섞어요 더하기 5% 소금물 몰라그램. 그래서 몇 퍼센트? 6% 소금물 몇 그램? 300 더하기 x그램 이하. 이렇게 하시면 식은 뭐다? 83, 24, 2400 더하기 5x 이하 6 곱하면 1800 플러스 6 곱하면 6x. 자, 이항하면 마이너스 x, 이항하면 마이너스 600. 따라서 x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정답은 얼마다? 100g 이상. 봐봐. 이거 그냥 이렇게 딱 그림 그리는 식으로 생각하면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하 얘 곱하기 얘 쉽잖아. 소금물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진짜. 소금물 문제가 진짜 쉬워. 소금물 문제가 제일 쉬워. 진짜요. 소금물 문제가 제일 쉬워. 그지? 이해해봐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는 뭐냐면 얘는 일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면 전체 하는 일의 양을 1로 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남자 한 명이 7일간 여자 한 명이 9일간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대.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남자 한 명이 하루에 하는 일은 1을 7로 나눠서 7분의 1만큼 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 여기다 적게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남자는 7분의 1만큼 하고 여자는 9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남녀 8명이 하루에 끝내려고 한대. 그래서 남자는 몇 명 필요하냐 이거야. 그러면 남자를 내가 인원수를 남자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남자를 X명. 그럼 8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는 8 빼기 X명이야. 그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하루에 끝내려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남자가 하루 한 명이 한 명을 빼먹었다. 자, 한 명이 하루에 7분의 1 하니까 이게 사람 수잖아. X명이면은 7분의 1 X만큼의 일을 할 거고 얘는 9분의 1씩 8-X를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1의 1을 해야지 끝나는 거죠. 근데 남자가 몇 명 필요하냐? 1보다 많거나 같게 일을 하면 일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전체 하는 일의 양을 1이라고 하면 그 하루 안에 1보다 많거나 같게 1 이상의 일을 하면 일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끝내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남자 X명이 하루에 하는 양, 여자 8-X명이 하루에 하는 양 더해서 1 이상의 일을 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죠. 그죠? 괜찮나요? 자, 그래서 양변에 7하고 9니까 63을 곱해서 자, 여기는 9x 자, 여기는 7이니까 여기 7을 이렇게 분배하면 되니까 7, 8에 56 그리고 마이너스 7x고 여기는 63 곱했어요. 자, 이게 2x고 요거 56 넘어가면 7인가요? 7이죠. 그럼 x는 2분의 7 이상이다. 2분의 7이 3.5죠. 따라서 정답은 몇 명 이상? 3.5명 안 돼요. 4명이야, 4명. 사람 수잖아. 사람 수면은 자연수로 돼야 되죠. 3.5명이면 어떻게 할 거야? 3.5명이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럼 안 돼요. 알았죠?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 확인하세요, 문제.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뭐, 선생님이 그냥 한번 넣어봤어. 평균이라고 돼 있으니까, 평균 관련된 문제라서. 그럼 여러분, 평균의 정의는 아시죠? 평균은, 우리가 정의 자체가 이거야. 총합을, 개수로 나눈 거야. 개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총합을 알 수 있어. 총합은 양변의 개수 곱하면 되니까 평균에다가 개수 곱한 거야. 그죠? 그러면 개수도 구할 수 있어요.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바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평균으로 총합을 나누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것도 결국에는 그 거속시처럼 셋 중에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는 공짜.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세 번의 수학 점수 평균이 80이고, 네 번째까지 평균 점수가 82점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러면, 야, 네 번째까지 평균 점수 82점 이상이 되려면, 네 번째 시험에서 몇 점 받아야 되냐? 네 번째 시험 점수를 X점이라고 하면, 총점이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돼요? 그럼 봐봐. 세 번의 평균이 80이니까 세 번째까지의 총점은 80 곱하기 3만큼이고 거기에 x를 더하면 이게 총점이죠. 이거 네 번 시험의 총점이죠. 그 총점을 4로 나누면 이게 평균. 그 평균이 82점 이상 이렇게 쓰면 되겠죠. 총합 세 번 시험의 평균이 80점이니까 여기서 세 번 시험의 총합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총합이 240인 거잖아. 80 곱하기 3이잖아. 거기에 네 번째 시험까지 더해서 이게 네 번 시험 봤을 때의 총합 그것을 4로 나누면 평균 그 평균이 82 이상이다.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간혹가다가 이런 게 평균 문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평균에 대해서 혹시 모를까봐 기억이 안 날까봐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 위에는 분자는 240 플러스 x고 양변에 4 곱하는 거야. 4 곱하면은 이게 328이거든. 그러면 x는 요거 2항에서 나누면 88 이렇게 해서 88 이상. 정답은 88점 이상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예제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유형 말고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유형을 다 해드린 거야. 그러면서 거속시 문제나 소금물 문제나 여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은 스스로 연습해서 확인을 하시고 모르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